안녕하십니까. 사실은 국민혁명 정광훈 의장님의 옥고를 치르고 계실 때 저에게 의장 대행이라는 명예를 주셔서 제가 그 대행 삼아서 여기서 몇 번 개회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오셨는데도 지금 이 자리를 못 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일단 국민의 의장 대행은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그냥 직무대행, 업무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귀한 손님이 하나 왔는데,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대학교 재과 직계 후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공천 파동 과정에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선 김종인이가 이 사람의 목을 쳐버려서 저는 미래통합당 선거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를 하고 뭘 잘못했느냐 하고 국민에게 강력하게 호소했다면 정부의 많은 자유주의 우파 유권자들이 훨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차명진 의원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 양반이 저기 앉아가지고 여기를 안 올라오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초치를 해갖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발언을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소개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우리는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어두울수록 곧 새벽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도 밤인데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언젠가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저 앞에는 동트는 아침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무슨 말씀을 읽어봤더니 재미교포의 조광동이라는 유명한 언론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양반이 시카고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했어요.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긴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조광 이순옥 님이 그걸 전파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도 한국의 정치 상태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도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해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관계하지 않고 미국 시민으로 이제 살겠다 하고 썼더니, 한국의 어떤 유튜브 담당자들이 그래 미국서 잘 살아라 이 새끼야 하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쁜 의미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하도 언어가 가혹해서 아니 이 양반이 격려를 한지 욕을 한 건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또 글을 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판별이 났죠. 손상대 선생이 판별이 났다니까. 맞습니다. 박영하 통계물리학자 교수가 동전을 5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 던져가지고 1000개를 쫙 던져가지고 쫙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림이 꼭같게 쫙 나올 수 있는 확률만큼 이 선거가 부정선거예요.
투표 개수기 통계를 내보니까 재검표를 하자 하고 다시 했더니 아까 얘기한 거 또 달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투표함 관리하는데 CCTV가 없어요. 아무나 들락날락해요. 지 맘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요새 투표함 보관하는 물류창고 연이어 불이 나요.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투표함 봉인지 훼손, 중국 사람들이 끼웠다는 이상한 문자, 불법적인 컴퓨터 기능장치가 개수기에 붙었다는 거 엊그제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 151조 6항에 투표용지에는 바코드가 붙어야 돼. 길쭉하게 이렇게 된 거. 근데 동그란 정사각형 QR코드가 붙었죠. 이거 위법이에요. 이런 천하의 위법을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통고합니다. 당신은 이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선거를 즉각 공고하라. 나중에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몰라서 자기 얘기 안 했다고 엄살 떨까 봐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제대로 안 갑니다. 요새 보세요. 예, 이 나라 웃기는 사건이 막 벌어져요. 윤미향? 이름은 아주 아름답고 향기 나는 이름인데, 저는 이 사람이 어제부로 당선인 자격을 사퇴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시민단체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림없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끝끝내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요? 저도 국회에서 몇 년 살아본 적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래갖고 절대 국회의원 못합니다. 윤미향의 사태는 곧 문재인의 사태와 연결됩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 요새 그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재심 청구한다고 난리하죠. 세상에 볼만한 게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3억인가 1억인가 5억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 15인인가 16이 전원 유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중에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하는 얘기가 전원이 유죄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진짜 체면이식 한마디 한 거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바꾸려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염치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또 요새 제가 개인적인 얘기여서 좀 쑥스럽지만 김홍걸이라는 청년이 이번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이 됐는데 그 뭐 동교동 사저하고 김대중 센터 문제 가지고 지 형님하고 재산 싸움을 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데 그건 그렇다 치고 두들 알아서 얘기하고 저 형제끼리 재산 싸움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둘째 아들 김홍업이 편입니다. 김홍업이가 옳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김홍걸 당선인은 옛날에 어린애인데 벌써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아니 지가 뭐를 안다고 백선엽 장군은 현충원에 묻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굴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 아버지는 어쩌냐 하고 나올 거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문재인 정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야. 이것이 바로 세기말적인 혼란이고 정권이 망해간다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조슈아, 박성은 교수, 로이 킴, 미베인 교수, 데밀로 교수 이런 사람들이 등등이 쭉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봉규 박사, 누굽니까? 또 공병호 박사 등등이 다 준비하고, 구리 현장에서는 그 서향긴가 서기양 하는 그 젊은 여자 목사가 몸소 뛰어가서 그걸 잡아나가고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아니 이걸 억지를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무슨 소리를 해드려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득표 현황 있죠?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이게 조작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한국 정부에서 중앙선거원에서 발표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표, 이건 아마 전 세계의 정착도들이 PhD 논문, 석사 논문으로 분석할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느냐 연구할 거예요. 아마 수백 개, 수천 개의 PhD 논문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넘어가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벨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불명예 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그 불이에게도 불명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천년만년 이걸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또 이해선 하는 거 보세요. 이해선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영민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 요새는 좀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합디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영민한 사람인데, 아니 왜 윤미향을 옹호할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가요.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 저 청주에 5천억짜리 터미널 사건 아시죠? 이게 자유총연맹하고 청와대에 있는 뭐 고위인사하고 짝짝해갖고 맺는 거, 이것도 터질 거예요. 이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말 할 때 재선거를 해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코로나 하나 믿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방원 목사가 광화문에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또 요 집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에 적당해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유례없는 정치적 카오스, 혼란 시대에 있지만은 새벽 직전의 어둠은 깨어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무슨 통합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좀 흐지부지 하니까 요새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한 연합문 개 나오는데, 아까 방금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니 별 사람이 다 당을 만든다고 그래요. 무슨 유튜브 한 사람도 당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당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당 만들어가지고 또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쯤이나 이 나라의 재선거가 무르익게 될 경우에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 자유를 사는 수많은 유튜브의 동지들, 그리고 이번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차명진 동지처럼 집권당에 찍혀가지고 의도적으로 잘린 사람, 그리고 사전투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 찍는데 7초, 어떤 건 4.2초 만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전투표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거기에 사전투표 한 사람을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1분에 12명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 가짜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거가 벌어질 때 우리가 전 자유 우파 세력에 단합을 해가지고, 또 요 뒤에 계시잖아요, 전한목의 목사님의 정신적 지도 아래 이제는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제1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우리나라에 자유라는 단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자유시민단체, 자유대연합, 뭐 별가지 많아. 그런데 재미있는 건데 미래통합당에서 개헌안 운운하면서 자유를 빼내버린대요. 고맙기 짝이 없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라는 개념으로 우파, 보수를 다 통과하자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자유당을 만들자 말이야. 근데 자유당 만들면 옛날 자유당 가지고 또 혹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신자유당 혹은 새자유당 이래가지고 모든 자유우파를 다 모으는 민족사의 새로운 정기를 금년 말쯤 내년 초에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아주 떵떵거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시시껄렁한 조작선거가 벌어졌는데 민중의 힘으로, 특히 유튜브 투사의 힘으로, 특히 크리스찬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령으로 우리가 이기고 새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